자, 2020학년도 고3 6평 과학지문. 어려웠죠? 어려웠던 거 과학지문 강의를 좀 해볼게요. 저도 이 지문 강의할 때, 이거를 빈 거에다가 쓰면서 요약을 해줄지, 지문을 띄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문이 이렇게 길면은 일단 제대로 안 보여요. 다 안 들어가. 다 안 들어가가지고, 지문 좀 짧게 줬으면 좋겠어요. 평가원님들. 내가 강의 찍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다 띄워놓고 하기로 정하긴 했어요. 흐름을 잘 지금 잡고 가셔야 됩니다. 1문단에서 그리고 2문단에서 읽어보시면 1문단이랑 2문단에서 같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문단 역시도 개체성과 2문단 역시도 개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문단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문단은 뭐라 그래요? 인과성이라는 겁니다. 이 1문단, 2문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읽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 3문단부터 뭐 유기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건 인과성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3문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문단, 뒷문단, 앞문장, 뒷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잡아두고 흐름을 안 놓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어디까지 나온 거겠어요? 1에서 2문단에서 개체성은 유기성, 인과성이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그리고 얘네는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는 요런 녀석이래요. 세포는 뭐 요런 녀석이래요.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 생물의 진핵 세포나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 모르는 단어 그냥 동그라미 쳐두세요. 원핵 생물의 원핵 세포로 구분되는데, 진핵세포는 뭐 세포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는데, 원핵세포는 뭐예요? 핵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또한 진핵세포, 이 빨간 줄 쳐놓은 거 말고는 전부 다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핵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도 미토콘드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주인공인 겁니다. 이제 보시면 3문단에서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 세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진핵세포, 원핵세포, 진핵생물, 원핵생물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진핵세포라고 쓸게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녀석이 처음에 나왔는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요거를 씁시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야 돼요. 진핵세포의 세포질의 세포 소기관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대요. 이 세포 소기관이라는 거예요.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하나 치고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던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이게 무엇이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세포는 진핵세포가 있고 원핵세포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금은
지금은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소기관의 세포 소기관의 존재가 아니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로 자리하고 있대요. 그런데 얘가 이전에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원핵세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얘가 원핵세포였다고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제기가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보시면 이 박테리아가 원핵 생물이죠. 박테리아나 고세균. 자, 공생 발생설을 봅시다. 공생 발생설이라는 것은 두 원핵 생물 간의 사문단 공생 발생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죠. 두 원핵 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된다. 그리고 진핵생물을 가진 진핵생물이 원핵 두 개에서 진핵이 탄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공생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한 내부 공생이라는 특이한 단어도 있네요. 자, 이 공생 발생설이라는 게 한동안 생물학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게 왜냐면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 뭐예요? 원핵 생물이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 1이고 그리고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 2인데요. 인정받지 못한 이유 2가 뭐냐면 그거예요. 전통적인 유전학, 자연 선택설 뭐예요? 다윈의 유전학이에요. 다윈의 유전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한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것이지 두 생물의 공생으로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유전학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조금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등장했는데 요건 뭐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인해 공생 발생설이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부각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도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됐는데 1번 미토콘드리아의 안에는 세포 세개 아니다. 이건 그냥 하지 맙시다. 1번, 2번 치지 맙시다.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에게 DNA와는 다른 DNA가 있어요. 일단 다른 DNA가 있어요. 세포핵과는. 그래서 다른 놈인 건 맞는 거죠. 완전 같지 않은 놈인 거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무엇이냐면 독립된 생명체로서 자기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독립된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것을 뭐 말해주는 거겠죠.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생발생설이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여기까지 흐름을 잡았으면은 앞으로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무엇이냐면 진핵생물이 있고 진핵생물, 진핵세포, 원핵생물, 원핵세포가 있는데 이 원래 이렇게 갈라놨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둘을 갈라놓는 건데 이 원핵생물, 원핵세포 두 개가 공생함으로 인해서 새로 진핵세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공생 발생설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부분에서 말할 때 고세균, 박테리아, 얘네가 원핵 생물인데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세균이 나옵니다.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진핵 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이 부분 오문단 보시면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박테리아입니다. 얘도 원핵 생물이고요. 더하기 고세균, 얘도 뭐예요? 원핵 생물인데 얘네 둘이 공생을 함으로써 진핵 생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 발생설의 입장에서. 그래서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건 딱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틀린 선지를 주기 딱 매력적인 말이죠. 어느 건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이 고세균은 진핵 세포가 되었고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이 되어서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오문단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고세균이 진핵 세포가 되고 박테리아가 세포 소기관이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뭐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낼 수 있는 거죠. 자, 1번.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리고 2번.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걸 2번으로 다 묶을 수도 있고 3번.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이것까지 3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2번으로 한 방에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 또 미토콘드리알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1, 2, 3, 4번 이렇게 4개로 갈라놓으면은 선지는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하나를 찾는 문제를 내기 편하죠. 그리고 보시면 6문단 공생이 아니다. 뭐예요? 공생 발생 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에는 공생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공생하면서 진핵세포가 발생하게 된 이후부터는 공생관계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생이 아니게 되어버렸 공생이 아니게 되어버렸 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좀 문장이 어려워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묶여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질 정도로 그 둘이 완전히 섞여버린 게 아니라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에 이 둘이 공생이 아니라는 말은 곧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쵸?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체성을 잃고 하나의 개체 정도, 이건 더 하지 맙시다. 이건 쓰지 맙시다. 각자의 개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개체로 인식될 정도로 유기성이 짙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둘이 원핵 생물이었던 것이 공생하다가 하나는 세포가 되고 하나는 세포 소기관이 되었는데, 원래 근본 자체는 둘이 다른 놈이잖아요. 근본 자체는 둘이 다른 놈인데 지금은 근본이 같다고 본대요. 왜냐하면 유기적 상호작용이 너무 커서 이 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여기에서 그건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죠. 파란 걸로 밑줄을 칠게요. 이 말이 제가 어렵다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다. 하나를 죽이면 하나가 같이 죽더라도, 그렇게 죽더라도 이 둘이 각자의 개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공생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응용 문제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 여기도 근거를 체크를 해볼까요? 1번,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키는 거. 이거는 1번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1번, 2번 이렇게 두 개로 갈라도 되는 겁니다. 또한 3번,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로 옮겨갔다. 이게 3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 요것도 4번. 이런 식으로 갈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는 근거인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요 녀석도 근거라고,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고 보는 근거라고 이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여기서도 비스무리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이 둘 중에 아무 거에서나 문제를 내면은 재미있겠죠. 학생들 고민하는 모습이. 둘 다 중후반에 있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면 무슨 이야기를, 이거 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보면서 살짝 긴가민가 헤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지문 읽는 게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잘 잡아내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